이번 시간에는 논리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비교 연산과 마찬가지로 불리언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은 피연산자로 불리언 타입의 값, 즉 true나 false를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 표는 논리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를 소개한 표입니다. and, or, not 이렇게인데요. 각 연산마다 키워드가 연산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세한 설명 바로 이어집니다. 표에는 and와 or라는 연산이 있었는데요. 두 연산은 모두 이항 연산으로 두 개의 불리언 값을 가지고 처리하는 연산들입니다. 이 두 연산을 쉽게 기억하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and는 두 항이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두 항 중에 하나라도 false라면 반드시 false를 반환해요. 반면 or는 두 항이 모두 false인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두 항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반드시 true를 반환하는데요. 이 페이지에 쓰여 있는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and와 or 개념이 낯선 분들도 앞으로 쉽게 두 연산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and는 두 항이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다. or는 두 항이 모두 false인 경우에만 false다. 간단하죠? 물론 표에는 not도 있기는 했지만 not은 워낙에 간단한 연산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실습 때 진행하겠습니다. 논리연산을 이해했지만 논리연산의 활용 가치는 납득이 안 간다 라는 경우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연산은 프로그램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동작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비교연산이 그랬었죠. 주어진 값들을 비교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게 비교연산이었는데 논리연산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은 때때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비교연산자를 이용해 만든 비교연산식은 불리언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비교연산식을 아예 논리연산식의 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모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코드를 작성한 경우 파이썬은 비교연산을 먼저 처리한 다음 논리연산을 그 다음에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예시에서는 10은 5보다 크다의 결과와 7은 9와 같다의 결과를 가지고서 AND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논리연산식의 항은 불리언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불리언 자료형이 아닌 다른 자료형의 값을 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불 함수가 도움이 됩니다. 파이썬의 불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값을 true 또는 false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파이썬의 모든 자료형에는 true로 변환될지 또는 false로 변환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값이 없으면 false를,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밑에 예가 있죠. 숫자가 0이면 false로 변환되지만 0이 아닌 숫자는 true로 변환된다. 비어있는 문자열은 false로 변환되지만 무언가 쓰여있는 문자열은 true로 변환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불함수의 존재로 인해 더 다양한 유형의 값을 논리연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너스입니다. in과 not in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in과 not in 연산도 불리언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두 연산은 데이터 안에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숫자는 in이나 not in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표를 살펴보신 후에 실습으로 넘어가서 논리연산을 더 확실히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and, or, not 논리 연산을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and 연산의 동작 방식을 보겠습니다.
AND는 2항 연산자로 각 항은 불리언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4개인데요. AND 연산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항이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false가 나와요. 확인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AND였고요. 다음은 OR입니다. OR는 AND와 다르게 두 항이 모두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나오는 연산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경우는 다 true, true, true가 나오고요. 얘만 false가 나오겠습니다. 이렇듯 AND와 OR는 어떤 논리적인 결과가 두 개 주어졌을 때 그 결과들을 따져서 최종 결론을 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AND와 OR였고요. 그 다음 NOT도 있는데요. NOT은 아주 간단합니다. NOT은 단항 연산인데요. NOT 뒤에 붙어 있는 불리언 데이터를 거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true가 false로, false가 true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 연산 자체만 보면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러한 논리 연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는 비교 연산과의 조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height, 키를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18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바로 비교 연산식을 하나 만듭니다. height가 175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비교 연산식을 만들었습니다. 키는 180이니까 크죠? true가 나오는 연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몸무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타가 많이 났는데요. 자, weight를 만들어 봤습니다. weight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한 70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비교 연산식 weight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아마도 false가 나오겠죠. 70은 80보다 작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비교 연산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논리 연산자로 함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 연산과 비교 연산이 함께 사용이 되면 비교 연산이 먼저 처리가 된 후에 논리 연산이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비교 연산이 처리된 결과를 통해서 AND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고요. height에 대한 비교 연산은 true가 나오지만 weight에 대한 비교 연산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true and false 결과로 AND는 false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하고 함께 사용을 하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방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웠었죠. 불함수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불함수는 주어진 데이터의 자료형과 무관하게 true나 false로 변환해 준다 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 자료형마다 자신이 true나 false 중 무엇으로 변환될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으면 false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true입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0인 경우에만 false이고요. 0이 아닌 모든 숫자가 true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false, false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 뭐라도 쓰게 되면 바로 true, tru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를 불리언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논리 연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따라서 불함수는 상당히 유용한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in과 not인만 빠르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in과 not인도 불리언 데이터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in과 not in의 대상으로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조합되어 있는 데이터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보세요. 문자열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A가 5개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문자열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열을 대상으로 문자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in 연산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B in AAAA 이렇게 했죠. 그러면 B가 AAAA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false겠죠. 그런데 만약에 A나 AAA 이런 식으로 in 연산을 하게 되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not in도 있는데요. not in은 반대입니다. in은 포함되어 있니 여부를 따지는 거였다면 not in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니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해서 AAA가 AAAA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면 현재로서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안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면 안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있어 true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in과 not in까지 알아봤고요. 논리연산자의 전체적인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실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논리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교연산이나 논리연산을 좀 더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로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